전남의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인 창의예고의 기숙사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내년에 들어서는 창의예술중학교 건립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한 작은 학교가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요양보호사 가족이 확진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접촉자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야영을 하던 50대 낚시객이 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는 등 전남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었는데요. 네, 역학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인 엄마가 감염된 이후 가족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촉자 1,100여 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59번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5일. 곧바로 가족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다음 날인 6일 아빠와 자녀 2명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인 59번 확진자를 통해 가족 3명이 연달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은 무증상을 보이고 있어 나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엄마인 59번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했고 아빠인 60번 확진자는 확진 전날까지 여수 산단에 근무해왔으며 자녀 62번 확진자는 중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는 접촉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밀접 접촉자 14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확진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즉시 공개가 필요한 동선은 재난 문자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은 세부 역학조사에 따라 결정되며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방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59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GPS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재가 담당 요양보호사인 59번 확진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차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가족 감염 사례는 가족 간에도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시민들께서는 외출 자제, 다수인 관련 모임 참석 자제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수시는 3월 개학 이후 초중고등학생 2만 9천여 명이 등교를 시작한 만큼 가족 사이 전파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의 의료기관장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잇따라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전판석 목포 기독병원장은 8일 백신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 원장은 독감 주사를 맞은 느낌과 비슷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 원장을 시작으로 9일에는 양진원 순천한국병원장이, 10일은 유홍석 고흥제일병원장이 이른바 릴레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요양병원 9곳과 요양시설 20곳에서 65세 미만 종사자와 환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률은 94.3%로 나머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저희 뉴스에서는 전남의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인 창의예고의 기숙사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다른 지역 합격자가 느는 데 비해 기숙사 수용률이 턱없이 낮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이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창의예술중학교 건립이 그 실말입니다.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갓 2학년이 된 첫 신입생 52명과 올해 입학한 5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일 열린 두 번째 입학식 현장입니다. 전남의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올해 개교 2년째를 맞았습니다. 지역에서도 예술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지만 기숙사 공간 부족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기숙사에서 60명이 지낼 수 있는데 현재 재학생 102명 가운데 광양에 살지 않는 학생 수만 계산해도 수용 정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원거리 학생들의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집안 형편이 어렵다든가 신체 부자유한 면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신입생이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늘게 되면 광양은 물론 전남 동부권에 살지 않는데도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창의예술중학교가 새로운 해답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이 창의예 중에 내년도 개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중학교에 신축될 기숙사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겁니다. 내년에 예술중학교 개교되면서 예중의 신설 기숙사가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예고와 예중의 기숙사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내년에 창의예중에 입학할 1학년 학생 40명이 쓰고 남은 공간을 예고 학생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는 내년 3월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창의예고 두 번째 기숙사 건립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진도 아리랑으로 유명한 진도에는 국악을 전공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전남 서남권의 작은 학교지만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정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저마다 악기를 손에 들고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무용과 장구 등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진도 국악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인기를 모았던 퓨전 국악 범 내려온다를 패러디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국악고를 찾는 발길이 생겼습니다. 我之前就在中国的时候就听到过韩国的阿里郎，然后我听完以后就特别喜欢韩国的传统音乐，所以我想就在这里好好学习，把韩国的传统音乐在中国去发扬光大。 그러니까 수업을 하니까요, 뭔가 좀 집중을 안 하면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으로 그러니까 수업하는 거 좀 재밌어요. 아쟁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보니까 좀 뭔가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요. 진도 국악고는 전교생 55명이 일반 수업과 함께 국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 대사슴놀이 등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분 본상과 무용 부분 차상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졸업한 16명이 수도권과 국공립대학에 합격하는 두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악고는 전체 학생이 기숙생활을 하며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좋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반 교과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를 기본으로 하되 특목고에 맞는 국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편제가 좀 일반고는 다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학교에 모시고 질 높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근에 국립국악원이 또 있어서 산학협력으로
지난 2008년 예술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된 진도국악고. 전남 서남권의 작은 학교지만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국악 관련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는 야영을 하던 50대 낚시객이 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조업 과정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주 삼포면에 있는 한 저수지일대입니다. 지난 7일 아침 9시쯤 50대 야영객 한 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영객은 발견되기 하루 전 지인과 함께 낚시를 하러 나섰다가 텐트에서 홀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텐트 안에 휴대용 난방기구가 켜져 있었던 만큼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병지 확인하고 경찰 인계하고 바로 왔어요. 가스난로 켜져 있었다고 신고는 들어왔고요. 신안 지도 앞바다에선 순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를 타고 조업에 나선 5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지난 6일 낮 12시 반쯤. 선원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구 어망을 다짜방 작업을 하시던 도중에 선원 한 분이 해상에 추락하셨어요. 그쪽에서 그 구조를 해갖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도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송을 하게 됐죠. 119 구급대 인계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랐습니다. 진도 조도에 속한 관사도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7일 종오 무렵. 80대 부정맥 환자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시청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8일 시청 소속 공무원 37살 A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모 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임용됐으며 한 주민센터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모 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수 해상에서 선박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9시쯤 대경도 인근해상에서 4.2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승선원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오동도 북방 1.3해리 해상에서는 1,8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자체 진화가 완료됐고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으며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빈 점포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취업과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며 400여 명의 청년 세대 유입 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은 순천시 맥가이버 공유대장간 지원 사업과 보성군 청년몰 조성 사업, 구례군 로컬 다이닝 창조 공유센터 구축 등이며 총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13년 전 선배 여성들이 외쳤던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를 찾고 세계 여성의 날 정신을 계승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로 올해 11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광주전남연구원이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두 기관은 인구정책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광양시가 추진 중인 인구영향 검토제 자문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인구 영향 검토제는 현재 광양시가 추진 중인 인구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